땡큐. 자, 1번 문제부터 체크해 볼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문제 난이도는 하로 설정했고요. 이 문제는 정리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식을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2번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단순하게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해드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2x 플러스 1의 세제곱 굉장히 복잡한 식이에요. 이걸 쭉 전개를 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ax의 5제곱, bx의 4제곱, cx의 세제곱 플러스 d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의미하는 것들은 있어요. 잘 봐요. 이 친구를 fx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거 f0의 의미. f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식에다 뭘 대입하는 거예요? 0을 대입하는 거죠. 이 식에다 0을 대입하면 뭐가 남죠? 2. 그러니까 상수항만 남죠. 그러니까 어떤 수식에서의 x가 0일 때의 값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수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f의 1값도 이해해야 돼요. f의 1값. f의 1값은 여기에다 전부 다 뭘 대입하는 겁니까? 2를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자, 2를 대입해요. 이해되니 이거? 2를 대입하면은 우변이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돼요. 이해되니? 1 대입하면.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d를 다 더하면 얼마죠? 1 대입하니까 3의 세제곱 그리고 3의 제곱 3의 5제곱이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f1 값은 개수의 총합이다. 자, 세 번째. 만약에 내가 f1에서 f의 마이너스 1을 뺐다. 걔의 의미가 뭔지 봐보자.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1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볼까요? 실제로 한번 1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빼볼게.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가 나오죠. 맞나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여기 x항이 없네. 오. 쓸게요. 플러스 f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개수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때 이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두 식을 더해버리면 의미 부여가 돼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사라지면서 짝수 번째 항의 값만 나오죠. 짝수 번째 개수들의 총합이에요. 실제 여기에 절반, 얘를 반으로 나누면 짝수차 항의 개수의 합. 그럼 홀수차 항의 개수의 합도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네, 구할 수 있습니다. f1 값에다가 어휴, 잘못 썼니? 뺐으니까 홀수차항만 남죠? 바뀌어야지. 쏘리. 얘를 더하게 되면, 그래서 반 쪼개게 되면, 얘를 이제 짝수차항의 개수의 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나중에 미분 등을 배우게 되면 더 많은 의미를 얻게 되겠지만, 지금 이 정도가 충분합니다. 되었어요? 네. 여기에서는 이거를 잘 사용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문제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식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단 풀지는 않겠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식 정리 문제입니다. 얘도 난이도를 하라고 잡고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뭐랄까 그 수식을 보는 감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이 둘을 보고요, 이 둘의 관계 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겠니? 얘를 뭐하게 되면, 제곱하게 되면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12x인가요? 플러스 9 나오니까 2차 항하고 1차 항이 똑같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너는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지. 네, 뒤가 A. 오, 쏘리. A로 묶어서. 네. 선생님이 초등학교 검정고시로 나와서 이거 덧셈 뺄셈들 잘 못해요.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튼 이렇게 요놈을 제곱하고 얘를 더하게 되면 식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식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무작정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의 관계가 보이면 그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작정 정리하는 것은 뭐 연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생각의 힘을 키우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얘도 이제 연산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지금 연산 문제들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전개하는 공식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항 3개짜리에다가 몇 차야 이거? 3차나 돼. 그치? 전개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얘는 뭐랄까 전개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하게 x의 4제곱의 개수만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x의 4제곱의 개수만 구하기 때문에 x의 4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상태로 놓지 말고 진짜로 얘를 펼쳐보세요. 압축이 된 상태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펼치게 되면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x의 4제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찾아야 돼요. 0차에다가 1차에다가 2차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해내는 건데요. x의 4제곱이 되는 한 가지의 사례를 찾아볼까? 4제곱 되려면 1차하고 1차하고 2차를 포함 되나요?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쳐서 4차를 만들어야 돼요. 합쳐서. 내가 근데 각각 선택할 수 있는 차수들은 0 아니면 1 아니면 2예요. 합쳐서 4차 만들어야 돼요. 3개를 더해서. 그 상황들을 먼저 분류하셔야 돼요. 분류. 몇 차 가능할까?부터 생각하자. 0차, 1차 다 해서 3개를 뽑아야 돼. 2차 있어. 내가 0차를 3개 뽑으면 택도 없죠? 0차를 2개 뽑아도 안 되겠네요? 근데 0차를 몇 개 뽑으면? 1개 뽑으면 2차 2개 뽑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0차 하나하고 2차 2개 뽑았을 때의 개수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정리하면 이거는 뭐냐면 1 곱하기 3x의 제곱 곱하기 3x의 제곱이 있을 거고 또 3x의 제곱 곱하기 1 곱하기 3x의 제곱 3x의 제곱 곱하기 3x의 제곱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첫 번째 줄은 얘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 줄은 얘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겠다는 뜻이라고요. 이해되니? 얘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찾아서 분류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오케이. 0차가 한 개 있을 때 이렇게 되네요. 0차가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1차가 3개면 안 되고 1차가 2개면 2차가 하나이면 가능하네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개가 나오겠네요. 그쵸? 이해되었어요? 자, 그럼 1차가 1개이면 안 되네요. 이제 연결도 안 되고 이거 2가지밖에 없나요? 네,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x의 4제곱의 개수만 보는 거다. 됐니? 그렇게 해서 살펴보는 거고요. 뭐 6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6번에서는 5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5번에서는 여기에 최고차가 2차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함수의 최고차가 2차인데 얘는 그것보다 큰, 좀 그냥 비교적 큰 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x의 개수면은 느낌적으로 차수가 좀 낮잖아요. 그쵸? 이해되니? 차수가 낮아. 그러니까 오버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서 누군가 물어봤어. 야, 이거 x의 제곱의 개수는 뭐야? 라고 물어봤어. 우리는 이 개수를 볼 때 하나씩 전개해봐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2차까지는 오케이 괜찮은데 1차하고 얘를 곱하면 2차 만들 수 있고 얘 곱해서 만들 수 있고 얘 곱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곱해가지고 x의 제곱을 만들 수가 없죠. 차수를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차수를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얘들은 x의 제곱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니까 얘를 뭐 하고 봐도 똑같은 답이 나오냐면 삭제하고 봐도 같은 답이 나와요. 이해되나요? 얘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얘는 무용지물이거든요. x제곱 계수가 때. 나는 2차만 있으면 되는데 난 3개 줄게. 난 4개나 있어. 난 5개나 있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x의 제곱의 계수를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항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바꿔서 봐도 되죠. x 더하기 3의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계수를 보시면 되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x 더하기 3의 세제곱도 전부 다 전개할 필요가 없이 1차항만 볼 거기 때문에 1차항 이하로만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 세제곱 전개하는 공식이 3 곱하기 너의 제곱, 너 곱하기 너의 제곱이니까 네, 요것만 관찰하시면 되네요. 이해했습니까? 문제를 풀 때 효율적인 방법들도 고민을 하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고등수학과 중학수학의 실제 시험장에서의 차이 중에 하나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부족이에요. 문항수는 요즘에는 또 20문제 이상씩 나오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문제 정도 되는 문항을 50분 만에 해결해야 된다.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한 문제당 2분 30초, 뭐 2분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 문제를 다 풀려면.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이 더 많이 쓰일 거 아닙니까? 많게는 10분 이상이 쓰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간단한 문제에서는 30초 이상이 걸려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가장 최적화된 풀이들을 익히면서 가야 돼요. 그것들을 훈련하는 거야, 이 시간들. 이해하겠니? 그렇게 가시고. 자, 그 다음 7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여기다 피지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수학적 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학적 체력이 뭘 이야기하냐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도 걔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전개하는 능력이야. 지금 이 단어는 어차피 식정리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그것들을 연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차수도 막 높아지고 식도 굉장히 복잡해져. 일단 내가 쓰고 있는 식이 틀리지 않았어. 그럼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쭉 밀어붙여서 식을 마무리까지 지어보는 거예요. 이해되니?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 다소간에 이 문제를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x의 4제곱에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가 누구로 나눠 떨어지냐?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눠 떨어진다 말은 나머지가 없다라는 소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계수 비교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항이 총 3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유는 얘가 4차고 얘가 2차이기 때문에 이쪽은 반드시 몇 차가 돼야 되니까 2차가 되니까 항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2개를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죠. 그 중에 2개를 어떻게? x의 4제곱이니까 가장 대빵끼리 곱해서 x의 4제곱이 됐으니까 여기 확정이야. 그 다음에 상수항 꼴등끼리 곱해서 b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 확정이야. 맞니? 그 나머지 하나만 정해주면 되고 그 나머지 하나를 그냥 뭐 kx라고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직 뒤에 나오긴 하지만 계수 비교를 이용해서 관찰하는 것이 좋겠죠. 무슨 뜻이냐면 x의 4제곱의 계수를 정리했어. x의 세제곱의 계수를 보면 좌변의 x의 세제곱의 계수는 0, 우변의 x의 세제곱의 계수는 k에다가 a 더한 거. 그래서 k 더하기 a가 얼마? 0이라는 걸 이렇게 구해내고 x의 제곱의 계수는 오케이 좌변의 x의 제곱의 계수는 얼마? a. 우변의 x의 제곱의 계수는 1 더하기 ak 더하기 p. 1 더하기 ak 더하기 p. x의 계수는 이것까지만 하면 되겠죠? x의 계수는 좌변은 0, 우변은 a 플러스 bk 이렇게 되겠네요. 가
됐나요? 네. A 플러스 BK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들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로 우리가 K를 빨리 지울 수가 있겠죠? 이걸 뭐 K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서 둘 다 집어넣어서 없애게 되면은 문자가 소구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방정식, 미지수가 많이 나오는 방정식을 풀 때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봐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면서 봐야 돼요. 뭘 봐야 될까?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과연 같은지. 반드시 이것들을 보고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놓친 것은 있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으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 뭐하고 그건 나중에 문제고, 무조건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 같으면 풀 수 있어요. 문자가 자물쇠라면 식은 열쇠거든요. 자물쇠가 3개가 있고 열쇠가 3개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야. 식이 여러 개, 답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1개 정도 많다. 이렇게 나오면은 1개 정도 많다. 그러면은 챙겨야 돼. 일단 먼저 문제를 보고 내가 혹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이 있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이해되니?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나는 여기 있는 조건들을 다 썼어. 그렇다면은 그 문제는 덩어리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 식을 풀어보니까 x 플러스 y가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구할 수는 없지만 이 둘이 합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문자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처럼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y를 치환해버리면 한 문자가 바뀌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은 거죠. 아시겠어요? 문제를 이렇게 피지컬로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식의 개수, 문자의 개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큰 식의 계산입니다. 큰 식의 계산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털어내기. 그래서 뭘 털어내요? 차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이거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4분의 32 더하기 a가 있는데 이 숫자가 정수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지금 우리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대충 알 것 같아,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선을 좀 확장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a가 어떤 숫자가 돼야 되나요? 이게 정수라면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맞죠? 바로 보여요. 왜요? 숫자니까요. 숫자는 인식이 되거든. 인식,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거는 a가 4의 배수면 돼요. 왜요? 이렇게 쪼개면 얘는 8 더하기 4분의 a인데요. 어차피 얘는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정수이면 돼요. 그래서 a는 4의 배수이면 돼요. 여기서 고등 과정에서 4의 배수는 0도 4의 배수고 마이너스 4도 4의 배수고 마이너스 8도 4의 배수입니다. 4 곱하기 정수는 참고로 4의 배수예요. 이해되니? 다시 한번. 이거 좀 재밌는 건데 좀 잠깐만 빠져나가 볼게요. 0은 4의 배수입니까? 맞아요. 0은 4의 배수예요. 그럼 거꾸로 4는 0의 약수입니까? 되게 어색하죠? 맞아요. 네, 모든 정수는 0을 제외한 모든 정수는 0의 약수입니다. 정말 어색하죠? 왜냐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각인되고 그것이 각인되다 못해 굉장히 굳어져버린 개념이 있는데 배수는 나보다 숫자가 더 커지는 것, 약수는 나보다 숫자가 더 작은 것 이라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박혀있는 약수배수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어색한 것 뿐이에요. 되니? 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방금 내가 했던 게 뭐냐면 가분수의 식을요 대분수로 바꿔야 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털어냅니다. 선생님, 뭐가 가분수예요? 대수식에서는
여기가 만약에 n차이고 여기가 만약에 m차일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분수라고 합니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 식에서는 약간 차수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할 때에는 먼저 나누고 시작하는 거예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을 나누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나누면은 x 곱해주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2x 위에서 아래 나누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x 빼기 3.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저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2로 나눴더니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몫이죠.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됐나요 이게? 그래서 이 정리된 식에다가 대입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쌤 말하겠니? 그리고 또 무작정 대입하기보다는 그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x는 이것도 봐. 이것도 i제만 알려줄 거야 내가. x 값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지금 이런 값들을 물어보고 있죠. 맞나요? 그때 가장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은 x에다가 직접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훨씬 더 낫습니다. 뭐냐면요. 얘들아 이거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x가 그냥 이거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방정식이라 생각하면 1차 방정식이야. 몇 차 방정식? 이 1차 방정식이야. 지금도 1차 방정식인 상태야. 오케이? 이 1차 방정식은 제곱하면 몇 차 방정식 되게 2차 방정식이 돼.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몇 차식에 대한 2차식에 대한 그 해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곱해가지고 2차식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상태로 제곱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이 무리수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곱을 할 때에는 이 상태로 제곱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수를 고립시키고 제곱하는 거예요. 무리수를 고립시키고 그래야 무리수가 사라지거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가 얼마가 되어버려? 3이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냥 우연히 맞는 게 아니라 맞게 나오게끔 식을 써주거든요. 항상 맞게 나오게끔 식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값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너도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값은 1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모가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 분모 정리하면 이게 1입니다. 1. 분모가 그냥 1이에요. 여기 분모 그냥 1이에요. 1. 이렇게 계산하면 이해되니?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어쨌든 큰 식을 계산할 때에는 털어내가지고 차수를 떨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차수 그냥 저는 아까 그 수학적 피지컬 이야기하셨으니까 전 다 대입해서 전개하려고.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본인 인생입니다. 힘들게 가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는 정리를 해서 가야겠죠. 이해했어요? 자, 9번은 역시 식 정리 문제입니다. 도형에 있는 변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식을 정리하는 문제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수만 안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들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뭐 보통 이렇게 하죠. 이 변의 길이가 얼마니까? a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고 b-a가 되고 그래 그럼 여기 정사각형을 봐야겠지. 여기가 b-a니까 여기도 얼마가 되고 b-a가 되고 그래 그럼 여기 또 정사각형을 봐야겠지. 그럼 요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여기서 a에서 b-a를 뺀 값이 될 것이고 여기도 당연히 a에서 b-a를 뺀 값이 될 것이고 마지막은 당연히 b-a에서 얘를 뺀 값이니까 가로 구하고 세로 구해서 곱한 다음에 전개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난이도 하장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런 것들이 이제 일반 문제집 들어가면 난이도 3으로 표현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하예요. 하. 자, 그 다음 또 보셔야 돼요. 이거는 시야가 중요하다. 가수 시야 좋아해요? 알았어요. 얘는 시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야는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y 8제곱 보면은 붕붕붕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요놈하고 요놈까지 봤는데 아이고미 아직도 너무 빡세네요. 그쵸? 얘는 어떻게 봐야 되죠? 여기 전체 너의 제곱 그리고 너의 제곱 얘는 합착골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합착골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두 식을 더하고 빼면 매우 심플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합착골이니까 x 플러스 그냥 암산을 하는 것도 좋겠죠. 이 정도는 너하고 너를 뭐예요? 더하죠. 더하면 어떻게 되니? 부호가 다른 얘들은 사라질 것이고 x 플러스 y의 8제곱만 두 번 더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더하면 뭐가 돼? 2배의 x 플러스 y의 8제곱이 남을 것이고 두 식을 더하게 되면 빼게 되면 이제 같은 부호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너한테서 너를 빼면 x 마이너스 y 이거 2배의 x 마이너스 y의 8제곱이 나올 거야. 이건 중학교 3학년 때에도 심화문제를 풀면 이런 것들 많이 나왔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뭡니까 지금?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다시 좀 한 단계 더 시야를 넓혀서 봐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의 몇 제곱? 8제곱이 되는 거야. 맞니? 그래요. 그래서 얘는 x제곱 빼기 y제곱의 8제곱이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이 친구를 식을 정리하면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11번. 야, 이게 처음으로 지금 난이도 내가 중요하게 표시한 것 같은데 11번에서 처음으로 선생님이 난이도를 중요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이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이것들끼리의 b를 찾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x 빼기 y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차하고 합의 b를 물어보는 거야. b. 그러니까 x 빼기 y를 만들 수 있고 x 더하기 y를 만들 수 있으면 되니까 그 생각들을 여기서 해나가야 되는 거지. 얘를 보니까 6xy 전혀 정리가 안 되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거 그렇죠? 어떻게 만들면 돼요, 위의 분자를? EXY를 빼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양변에 EXY를 빼면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X 빼기 Y를 만들 수 있네요. X 빼기 Y가 루트 4XY네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가 붙을 수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민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절대값을 씌워줬어요. 지금 이해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고민 안 해도 돼. 이런 방식이면은 누구도 양변에 EXY를 더하면 X 플러스 Y를 또 구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보이는데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 8XY니까 다시 말해서 대체 가능하다 이거죠. 이 차라고 하는 친구를 곱으로 대체할 수 있고 합이라는 친구를 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둘 다 XY 있으니까 약분되어서 B를 구할 수가 있네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 이거는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본 스스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고요. 12번 번뜩이는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에서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문자가 나왔는데 그게 합차의 관계식을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가지고 뭐 합, 차, 그리고 곱
합이나 두 개를 더하거나 두 식을 빼거나 두 식으로 곱하는 것을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홀리몰리 x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이 있는데 세제곱의 차, 그 다음에 세제곱의 뭐야 이게 뭐 합, 그 다음에 5제곱의 합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공식은 x제곱 y제곱 곱셈공식 변형, 곱셈공식의 변형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거부터 이야기하자. 곱셈공식하고 곱셈공식의 변형하고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다릅니다. 같은 식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죠. 나도 학교 다닐 때. 하지만 곱셈공식과 곱셈공식의 변형은 항 하나만 이항시키면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우리가 비슷한 걸로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x 플러스 y는 4라고 하는 1차 뭐죠 이거? 방정식의 함수예요. 방정식이 이기도 하고 함수가 이기도 합니까? 자, 이거는 1차 방정식입니까? 1차 함수입니까? 둘 다 됩니까? 둘 다 된다. 화면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가요? 얘도 둘 다 되나요? 오케이. 자,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위에 있는 친구는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함수가 아니래요. 올리. 저는 아니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은 1차 함수인데 무슨 아니에요. 네, 1차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해야 함수가 되거든요. 함수는 아직은 우리가 배웠겠군요. 함수는 x에서 어디로? y. 정의역이라는 게 있고 공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정의역에 해당되는 문자들을 먼저 변하는 거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공역에 있는 아이들, 공역에 있는 문자를 치역이 될 수 있는 친구를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내 성적이 올랐어. 선후관계가 있으니까 그쵸? 공부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상품으로 성적이라는 게 오는 거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집단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관계에도 선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함수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화살표 방향이 있죠. 그냥 연결만 시킨 게 아니라 방향이라는 게 있지. 이해되니? 그런데 수식도 마찬가지로 협의의 의미에서 그런 함수들을 엄밀하게 약속을 하는데요. 함수는 이쪽에 있는 게 함수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그냥 독립변수.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가 종속변수, 여기가 독립변수. y가 써져야 됩니다. 이 상태로 써져 있는 게 함수가 아닌 이유는 누가 독립변수인지 누가 종속변수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있을 때. 근데 한쪽 편에 좌변, 무조건 좌변이야. 이건 약속이에요. 좌변에 정리가 됐을 때는 이거는 약속에 의해서 좌변에 있는 게 종속변수, 얘가 독립변수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함수라는 표현을 쓰려면 반드시 좌변에 y만 남기고 우변에 다른 문자들의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냥 섞어서 쓰고 있죠. 우리가. 언제 정확히 구별하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때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 둘을 정확히 분리를 합니다. 이해되니? 알고만 있어요? 야옹! 자, 여튼 참고로 그래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고요? 좀 돌아갔다 미안.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 상태로 이거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밑에 있는 친구는 1차 방정식도 되고 2차 함수도 돼요.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중요한 순간에 그 구별을 정확히 해야 될 때가 있다.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도 그렇다. 이것들을 쓰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곱셈 공식은 단순하게 전개를 빨리 하고 싶어서 공식으로 외운 거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관계. 뭐의 관계가 선생님? 가장 대표적으로 합과 곱과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
합의 관계. 가장 대표적으로 합과 곱과 거듭 제곱의 관계들을 정리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더 들어가기도 하죠. x 마이너스 y가 들어가기도 하고 x의 n제곱 마이너스 y의 n제곱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얘들은 게스트입니다. 게스트. 오케이? 본질적으로는 합과 곱과 거듭 제곱의 합의 관계들인데 문자가 늘어나면 이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얘들은 게스트입니다. 실제로 본질에서 벗어난 친구이긴 합니다. 이해돼요? 그걸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를 하냐면요. 딱 이거 곱셈공식 변형을 다루는 단원에서만 주로 이런 게 나오고요. 곱셈공식 변형을 벗어나는 단원들, 그러니까 곱셈공식 변형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여기 세 개에서 다 돌려먹습니다. 본질만 남고 나머지 다 털어집니다. 대충 알겠니? 그런데 우리는 공식으로 암기하는 것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까지만 암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까지만 여기까지만 암기고 그 이상의 차수는 암기하지 않습니다. 매번 유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매번 유도하는 거야. 봐봐. x의 4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을 정리하고 싶어. 얘를 반으로 쪼개. 4제곱 4제곱이니까 어떻게 쪼개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쪼개려면 2차 2차로 쪼개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제곱으로 보는 것보다 그냥 너하고 너를 곱하면 만들어지잖니? 4제곱도 만들어지고 4제곱도 만들어져요. 하지만 불순물이 나오잖아. 불순물. 뭐가 나오니? 아니 너는 왜 나왔니? 너는 왜 나왔니? 이 친구들을 보여줘야 돼? 그렇지, 빼줘야지. x제곱 y제곱 몇 개? 2개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곱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제곱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이것들을 정리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야.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차수 차이가 가급적 적게 날수록 식이 편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 내가 원하는 거 5제곱짜리 5제곱짜리 만들었어. 근데 불순물도 나와. 그 불순물을 빼줘야 되는데 x세제곱 y제곱에 x제곱 y세제곱 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정리하면,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등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다시 말해서 제곱이야 말았어. 세제곱도 알고 있거든. 합과 곱이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나중에 더 가면 x의 4제곱, y의 4제곱, x 더하기 y로 정리하는 거 곧 또 배우게 될 겁니다. 7제곱, 6제곱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짝수제곱은 이렇게 같은 걸로 쪼개면 되고 홀수제곱은 차수가 하나 차이 나게끔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었나요? 그걸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13번 곱셈 공식 활용이라고 해놓고 하라고 써놨습니다. 하라고 써놓은 이유는 워낙에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와우, 이런 공식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는 일단은 요거 생각해야겠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뭔가 제곱한 거 3개를 더했어. 그러면 일단 더해서 제곱한 다음에 2배 한 것을 각각 2개씩 곱한 걸 뺀단 말이에요. 기억나니? 오케이, 얘를 이용해서 저 i식을 정리하는 건데 워낙에 많이 저것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쓴 겁니다. 자, 이 친구는 x 대신에 얘, y 대신에 얘, z 대신에 얘니까 x, y, y, z, z, x 쭉 나옵니다. x, y, y, z, z,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y, y, z y, z, z, x z, x, x, y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습니까? 이 세 수를 그냥 x, y, z처럼 생각하는 거야. 2개씩 곱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래요 지금. x, y, z x, y, z x, y, z x, y, z가 모두 있기 때문에 여기를 x, y, z로
묶어버리면 안에도 x 더하기 y 더하기 z만 남게 돼요. 잠시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것은 내가 다시 말하지만 정말 많이 일반적인 문제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14번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선생님 볼게요. 방정식으로의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쉬었다 보고요. 영상 좀 잠깐 끄고.